안심등기를 보고 계약을 하면 일단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니까 꼭 안심등기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전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테라파이 정동훈 대표입니다. 제가 매입한 부동산이 전세 사고 당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지 물음표를 가졌고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도메인과 소프트웨어라는 도메인 두 개의 교집합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작성한 전세 사기 피해자 30인에 대한 사례를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맞는 사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권리랑 이제 물건에 대한 공적 장부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대비 시세, 이런 그 깡통 전세 유무, 임대인에 대한 리스크가 발견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저희 안심등기 서비스는 주소랑 보증금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공적 장부, 계약 상대방, 그리고 시세 대비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사고 난 건에 대해서 돌려보면서 저희가 정확도를 높이고 있고, 그 정확도를 높인다는 건 시장가를 정확하게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손실 안 나는 그런 기준으로 보수적인 시세 산정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혜택 탭에 들어가면 생활 편의의 전세 지킴이 서비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위험 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소 입력을 하고 지금 현재 계약 전인 상태고 보증금은 5억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은행에서는 간편 진단 형태로 초기 진단을 해줍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지금 정밀 진단과 동시에 발급받게 되는데, 우리은행 원뱅킹 앱 회원들은 1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적으로 막아낸 전세 사기 건수, 한 2조 5,35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거냐면, 저희가 안심등기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랑 이제 보증금을 넣었을 때 계약에 대한 안정성 유무를 좀 알려주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안심등기를 발급한 금액을 다 토탈하면 사실 수십조 이렇게 나올 건데, 그 중에서 부적격으로 나온 거는 정말 이제 위험한 신호였거든요. 예를 들면은 등기부에 권리 침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계약 상대방이 보증 사고가 지금 이미 일어나가지고 다른 집들에는 임차권 등기가 많이 되어 있다든지, 보증금 대비 시세가 굉장히 안 맞아가지고 깡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적격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 금액이 2조가 넘어섰기 때문에 계약 전에 확인을 했다면 계약을 안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재 예방액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라는 이제 라틴어로 대지, 땅이라는 뜻이고, 파이는 파이낸스, 금융의 줄임말입니다. 처음에 주식회사 세이프홈즈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안전한 집을 구해주겠다라는 이름으로 세이프홈즈를 지었다가 회사에 대한 이제 미션을 조금 더 포부를 크게 가지고 테라파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디노랩을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많은 대표님들 통해서 알게 된 건 처음이고, 그분이 디노랩을 수행한 기업이었거든요. 어떤 이제 프로세스로 하는 거냐라는 걸 통해서 기본 인지를 했고, 저는 지금 대전 세종에 있다 보니까 충북 1기로 디노랩이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이 처음 열린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한 거는 저희 서비스 자체가 우리은행 제1금융권의 원뱅킹 앱 안에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들어가서 좋은 성적을 내서 이제 금융위원장님 앞에서도 발표한 사례가 있었고, 그런 게 사실 디노랩이 없었다면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의 실무 담당자들이랑은 사실 컨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든 아니면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디노랩을 통해서 연결되고 싶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연결해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 2026년이니까 이게 한 5년 전에 제가 처음 작성한 사업계획서인데,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쓴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법인 설립도 전에 이제 아이템만 가지고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사업계획서인데, 이거 한번 그때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게 항상 다 사업계획서 쓸 때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어떤 건지 하나도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업계획서를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그 구조를 한번 보고 뭔가 여기 빈칸을 채워야 되잖아요. 저희 가족 이름들도 좀 넣었고, 누나랑 매형이 미국에서 구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넣으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넣고,
그리고 제가 중개사무소에 일을 하면 원래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월 50만 원씩 주면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검증을 해볼 테니까 저에게 이제 좀 자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돈을 주고 월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이름도 그 허락을 받고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혼자서 한다라고 해도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이런 사업 계획서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금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림 도식한 것 같은데, 이때는 여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그림도 넣고 좀 뭔가 나타날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업을 실현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그 데이터에 대한 출처라든지 시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는 좀 도식을 할 때 훨씬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초보스러워 보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원형 형태의 시장 조사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전월세 거래량 표만 하나 딱 있다든지 아니면 계약 중개사 증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지금 나와 있네요. 5년 전 사업 계획서의 총평은 C입니다. C인 이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추상적이고 시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솔루션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이대로 하면은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현실적으로는 C를 드렸고,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제 마음속으로는 A를 주고 싶습니다. 왜 하필 이 분야의 사업을 이제 했냐라고 묻고 싶고, 그래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잘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20살부터 해서 이제 사회로 나와서 의식주 중에 하나인 이제 집을 구해야 되겠는데, 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계약의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전세, 월세 뿐만 아니라 이제 매매도 계약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진단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